네, 국내 정유사들 지난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거뒀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침울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새해 들어서 다시 반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가가 오르면서 정제 마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정부가 휘발유 도매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우리 정유사들 분기마다 이렇게 흐름이 뒤바뀌는 것 같은데 올해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유사의 실적을 좌우하는 정제 마진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2월 넷째 주 정제 마진이 배럴당 10.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9월 셋째 주 0달러를 기록하면서 확 꺾인 이후에 계속해서 오름세인 모습입니다. 정제 마진은 휘발유, 경유 등의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운용비, 수송비 등을 뺀 금액을 뜻하는데요. 예. 마진이 높을수록 당연히 정유사의 이익이 늘겠죠. 통상 배럴당 4에서 5달러를 넘어야 이익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유가가 높아야 이런 정제 마진 강세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텐데요. 예. 증권가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올해부터 재매입할 계획이라서 70달러 선인 지금이 좀 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은 앞으로도 커질 거다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기름값 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정확히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4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심은 정유사의 휘발유, 경유 등의 정보 공개와 또 보고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요. 지금은 전국 평균 도매가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좀 세분화해서 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 대상과 또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여전히 높다는 건데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정유사나 주유소의 마진으로 흡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유류세를 깎았을 때 그 이상으로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보시는 것처럼 많아야 2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곳 중에 8곳은 그 혜택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입장에서 규제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정유사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이거 영업비밀 침해다 이런 이유로 좀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또 한국주유소협회 등 3개 단체는 유류세 인하분은 이미 정유사 단계에서 모두 가격에 반영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영업비밀 침해라고 말을 하면서요. 예. 오히려 가격의 상향 동조화를 부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가격 정책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한 곳이 올리면 또 다른 곳들도 따라서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조치는 2011년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업계 반발로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도 강경한 입장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산업부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산업부의 심의는 이미 마친 상태로 이달 중에 총리실 규계위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도매가 공개가 추진되면 기업들의 영업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정유사들 실적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또 정유사들 성과급이 도마 위에 오르던 상황이었는데 하반기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자 다시 횡재세 도입이 재점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지난 2일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유사의 성과 상여금 잔치를 지적을 하면서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횡재세란 말 그대로 운 좋게 얻은 이익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초과 이윤세를 말하는데요. 정유사가 노력이 아닌 운, 그러니까 국제 유가 상승으로 반사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모든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월 기본급의 1000%를 지급했고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 등 다른 정유사도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들 성과급 역시 최소 지난해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제유가나 정제 마진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 변수로 이윤이 늘었다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손실을 봤을 때도 보전을 해줬느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죠. 그렇군요. 일단 정부가 규제 추진에 이렇게 시동을 건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기름값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유사 입장에서 이익이 늘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면 생산이나 투자를 줄이려고 하겠죠. 예. 기름값을 오히려 올리는 악순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정유사
정유사의 이익은 내수보다는 주로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 수출액은 반도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가운데 9.2%를 차지합니다. 정치권 압박과 세계적인 탄소 중립 등으로 안팎으로 곤혹스러운 정유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석유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주유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또 S오일은 샤인 프로젝트를 필두로 한 수소 사업에 GS 칼텍스 역시 CCUS 탄소 포집 사업에 돌입했고요. 현대 오일뱅크는 식물 자원을 원료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이트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사업이 성과를 보이는 시점에 기업 공개, 즉 IPO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이지우 기자였습니다.